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헌재 대심 판정에서 진행되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인 2025년 4월 4일에 이뤄집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유지, 해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과 개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핵심 중점으로 다룹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은 현직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법 행위가 공직 수행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를 투입한 행위를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국회의 주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취한 경고성 조치였으며 선포와 유지, 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 끌어내기와 같은 불법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하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무관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84조의 정신입니다.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계엄의 선포는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에 동참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모두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변론 종결 이후 헌재는 수시로 재판관 강의를 열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생중계가 허용된 전례를 따른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삼청동 충미공관 앞 회견에서 4일 선고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확신한다며 헌법 위배 사유가 명확해 파면이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며 헌재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마른 대지의 담비 같은 소식이라며 8대0 전원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 대표 역시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국민 민심 결집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적 불안정 사태 해소가 가능의 다행기라며 재판관들이 국익과 중립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심판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상식과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기각하다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신속 선고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논의하며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